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메모리 이야기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D램까지 치고 올라오면 삼성전자 괜찮은 건가? 메모리 가격이 다시 흔들리는 거 아닌가? 중국 물량이 늘어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중국이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위험하다 로만 보면 안 됩니다. 분명 부담은 맞습니다. 특히 범용 D램 쪽에서 중국 업체들이 물량을 늘리면 가격 경쟁이 생길 수 있고 시장 심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볼 때 진짜 승부는 범용 D램 하나에서 갈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고부가 메모리입니다. HBM,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첨단 패키징처럼 AI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컴퓨팅에 들어가는 영역에서 얼마나 차별화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중국 메모리 공세는 분명 불편한 변수지만 동시에 삼성전자가 어디에서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메모리 공습을 삼성전자가 정말 버틸 수 있는지, 범용 D램 경쟁과 고부가 메모리 경쟁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메모리 업체 이야기가 왜 시장을 흔드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강한 산업입니다. 수요가 좋아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 기업들의 이익도 빠르게 좋아집니다. 반대로 공급이 많아지고 가격이 꺾이면 이익이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메모리 업체를 볼 때 늘 공급을 예민하게 봅니다. 중국 업체가 D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범용 D램을 많이 생산하기 시작하면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존 강자들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용 제품은 기술 격차가 줄어들수록 가격 싸움으로 가기 쉽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위험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올라오는 건 분명 부담입니다. 시장도 그 부담을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메모리 시장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D램이라고 다 같은 D램이 아니고 메모리라고 다 같은 메모리가 아닙니다. 범용 제품과 고부가 제품은 시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가격만 보고 움직이는 제품이 있고 고객사 인증과 품질, 성능, 안정성이 훨씬 중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범용 D램에서 물량을 늘리면 가격에는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GPU와 같이 묶이는 HBM, 서버용 고부가 D램, 기업용 SSD 같은 영역은 단순히 싸게 많이 만든다고 바로 뚫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고객사 테스트와 품질 인증, 장기 공급 신뢰, 수율, 전력 효율까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부분입니다. 중국 메모리 공세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삼성전자 전체를 무너뜨리는 변수인지 아니면 범용 메모리에서는 압박이지만 고부가 메모리에서는 아직 차별화 여지가 있는 변수인지 나눠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은 시장이 삼성전자를 너무 쉽게 메모리 사이클로만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메모리 가격이 좋으면 삼성전자 좋다. 메모리 가격이 흔들리면 삼성전자 어렵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가격 흐름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그렇게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AI 시대에는 메모리 안에서도 계층이 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만 보는 게 아니라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저장 장치, 고부가, 서버용 D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HBM이 대표적입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처럼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GPU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야 하고 성능과 전력 효율, 안정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고객사 인증도 까다롭고 수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싸게 만든
만드느냐보다 누가 더 안정적으로 고성능 제품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버용 D램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서버 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커지고 속도와 전력 효율도 중요해집니다. 기업용 SSD 역시 데이터 저장과 처리 속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저장 장치 수요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메모리 공세가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범용 D램 가격 경쟁에만 노출된 회사인가? 아니면 고부가 메모리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회사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다시 강하게 평가받으려면 범용 제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부가 메모리 비중을 높이고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고객을 붙잡고 기업용 SSD와 서버용 D램에서 실제 숫자를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 경쟁이 커질수록 삼성전자는 더 높은 곳에서 싸워야 합니다.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과 고객 신뢰, 수익성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HBM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HBM일 겁니다. HBM이 늦었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갔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확실히 인정받아야 한다, 차세대 HBM에서 다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AI 반도체 장세에서 HBM은 상징성이 큽니다. 시장은 HBM을 통해 삼성전자가 고부가 메모리 경쟁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을 볼 때도 단순히 공급하냐, 못하냐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고객사 신뢰와 수율, 이익률, 그리고 다음 세대 제품에서의 경쟁력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제품이 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고객이 쓰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이익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중국 메모리 공세가 커질수록 HBM의 의미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용 D램에서 가격 경쟁이 심해질수록 시장은 고부가 제품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에서 싸우면 마진이 낮아지고 고객이 까다롭게 보는 고성능 제품에서 인정받으면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보여줘야 할 것도 바로 이겁니다. 범용 메모리에서는 중국 경쟁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고부가 메모리에서는 아직 기술력과 고객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HBM은 단순한 제품 하나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중국 공세를 넘어서 더 높은 영역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같이 봐야 합니다. 중국 메모리 이야기를 하는데 왜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판에서는 이게 다 연결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고객사들은 단순히 메모리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고성능 칩을 만들고 그 옆에 HBM을 붙이고 여러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전력과 발열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하는 회사였다면 중국 메모리 공세를 더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함께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이 넓은 구조가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AI 반도체판이 커질수록 다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는 쉽지 않습니다. TSMC가 워낙 강하고 삼성전자는 고객과 수율에서 계속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이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묶어 고객에게 솔루션을 줄 수 있다면 단순한 메모리 가격 경쟁과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칩은 성능만 높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칩을 어떻게 붙이고 연결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과 발열 관리, 데이터 이동 속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영역에서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역할을 만들 수 있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범용 D램 업체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메모리 공세를 볼 때도 삼성전자의 대응은 단순히 가격을 낮춰서 버틴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제품 믹스를 높이고
고부가 제품을 늘리고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연결해서 고객에게 다른 가치를 주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범용 메모리 가격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물량을 늘리면 범용 D램 가격에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 흐름이 꺾이는지 아니면 고부가 제품 수요가 그 부담을 상쇄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제품 믹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제품을 더 많이 팔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부가 메모리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지,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가 실적을 받쳐주는지, HBM이 고객사와 연결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어떤 제품에서 나온 매출인지에 따라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객사입니다. 반도체는 고객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부가 제품은 고객사 인증과 장기 공급 신뢰가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말해도 실제 고객이 쓰지 않으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빅테크, 데이터 센터 고객들과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익률입니다. 중국 경쟁이 커지면 물량보다 이익률이 중요해집니다. 많이 팔아도 마진이 낮으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부가 제품 비중이 늘어나고 이익률이 좋아지면 시장은 다시 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메모리 공세를 버틸 수 있느냐는 결국 여기서 갈립니다. 물량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고부가 제품과 이익률로 버티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가 올라오는 건 분명 부담이지만 그 자체가 삼성전자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흐름은 삼성전자에게 더 분명한 숙제를 던집니다. 범용 제품에서는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으니 더 높은 부가가치의 제품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메모리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D램과 낸드, 서버용 제품, 기업용 SSD까지 폭넓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HBM과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를 연결할 수 있다면 단순한 범용 메모리 기업과는 다른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수율을 안정시켜야 하고 수익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 경쟁은 가격을 흔들 수 있고 미국 반도체주 변동성은 투자 심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확실한 숫자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범용 제품 가격 경쟁에 끌려가는 회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고부가 메모리와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다시 인정받는 회사가 될 것인지 이 질문이 앞으로 삼성전자 평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 질문을 차분하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중국 메모리 공세가 무섭다는 말만 들으면 겁이 납니다. 하지만 그 공세가 어느 영역을 흔드는지, 삼성전자가 어느 영역에서 방어하고 어느 영역에서 성장해야 하는지 나눠보면 대응 기준이 생깁니다. 자, 오늘 중국 메모리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가장 위험한 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이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끝났다. 또 너무 빠른 결론이고 삼성전자는 큰 회사니까 괜찮다. 또 너무 느슨한 판단입니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범용 D램 가격이 흔들리는지, 고부가 메모리 비중이 올라가는지, 고객사와 수율이 확인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이름은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중국 경쟁 우려가 나올 때 어느 기업이 진짜 위험한지, 어느 기업은 고부가 제품으로 버틸 수 있는지 나눠보기 위한 기준표에 가깝습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요.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삼성전자처럼 큰 기업은 뉴스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국 경쟁, HBM, 서버용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중국 메모리 공세가 나오면 반도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범용 메모리, 고부가 메모리, 장비, 소재, 전력 인프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면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후공정, 패키징, 전력기기와 냉각 장비까지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한 종목표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로 움직이는지 보는 지도입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를 정리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IT와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목록은 전부 사야 할 종목표가 아닙니다. 중국 경쟁 우려가 나왔을 때 반도체 대형주만 흔들리는지, 장비와 소재까지 같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고부가 제품과 연결된 기업들이 먼저 버티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판입니다. 시장이 어디를 피하고 어디를 다시 선택하는지 보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중국 메모리 공세를 볼 때도 삼성전자를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범용 D램은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HBM과 서버용 D램, 기업용 SSD는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은 또 다른 평가축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고부가 제품 확대와 고객사 변화, 수율과 재고 흐름을 보고요. 3년 구간에서는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파운드리 고객과 점유율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장, 로봇, AI 기기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새로운 이익축이 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반도체만 보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다른 섹터로 돈이 이동할 수 있고 반대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면 전력 인프라와 소재, 장비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도 시장 기대보다 숫자가 약하면 흔들릴 수 있고 조용하던 기업도 실적과 현금 흐름이 확인되면 시장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주제와 특히 잘 맞습니다. 중국 메모리 공세가 커지고 범용 D램 가격 압박이 심해진다면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고부가 메모리 비중이 올라가고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실적으로 연결된다면 기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고객사 신뢰를 얻는다면 낙관적인 평가도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유지돼야 그 평가가 가능한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깨지면 다시 낮춰봐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 경쟁 우려가 나올수록 이런 위험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 그리고 보유 중에도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특정 종목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쟁 같은 위험 변수가 나왔을 때는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범용 제품 가격이 흔들리는지,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는지, 고객사와 수율이 확인되는지, 내 비중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내가 왜 이 종목을 들고 있는지, 복귀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기업이라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도 위험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고부가 제품으로 차별화되는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중국 메모리 공세 같은 위험 변수가 나왔을 때 어떤 기업은 조심해야 하고 어떤 기업은 고부가 제품으로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가 올라오는 건 분명 삼성전자의 부담입니다. 특히 범용 디램에서 경쟁이 강해지면 가격과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중국이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위험하다로만 끝내면 시야가 너무 좁아집니다. 진짜 승부는 범용 디램이 아니라 고부가 메모리에서 갈립니다. HBM, 서버용 디램, 기업용 SSD, 첨단 패키징처럼 고객사 신뢰와 기술력, 수익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차별화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시장에서 다시 강하게 평가받으려면 말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고 고객사가 붙고 이익률이 좋아져야 합니다. 중국 공세는 공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삼성전자가 더 높은 영역에서 싸워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히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 경쟁은 위험 조건으로 보고 고부가 메모리와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기회 조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삼성전자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